59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요번 시간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 얘기를 왜 했더라? 아무튼 각자 이제 좋아하는 어떤 브랜드나 제품이나 혹은 뭐 복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시작을 길고 하다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 진지하게. 우리 진지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러니까요. 제가 웃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데 너무 알죠. 그래서 진짜 재미없거든요. 존나 재미없고. 자,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한 가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자, 기계식 시계. 기계식 시계란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이제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오토매틱 워치. 오토매틱 워치죠. 근데 이게 이 기계식 시계 혹은 오토매틱 워치라는 이제 그 개념도 약간 좀 애매하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또 개념 그 해설해드리는 그 시간에 이야기를 마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이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마다 약간씩 달라요. 이제 말은 이게 뭐 누가 먼저네 아니면은 뭐 이게 뭐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네 이런 게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좀 정보들이 다르더라고. 그 화자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님이 알고 계시는 그 정보하고 이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하고.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은 님이 알고 계신 정보를 좀 댓글로 적어주시고 댓글에다가 출처가 어디였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은 그러면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비교 검토해 가면서 이제 그 중에서 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제 쫓아갈 수 있겠죠. 네가 맞다고만 하지 말고 그게 왜 맞는지에 대해 갖고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 그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몇 안 되는데 약 그 7명 정도의 풀 안에서 그런 귀찮은 일을 하실 분이 누가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 병환이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좀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노력해 주세요. 자, 기계식 정의의 정의. 기계식 시계? 기계식 정의 뭐야? 기계식 시계의 정의. 철학적인데요? 네. 기계식 정의. Definition of definition. 네. 기계식 시계의 정의.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떠들 이제 기계식 시계가 뭔지를 일단 좀 정의를 하고서는 갈게요. 그다음에 시계를 알려주마. 그다음에 역사, 그다음에 이것에 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단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 시계라는 게 단어가 되게 애매한 게 메커니컬 워치잖아요. 근데 시간을 보기 위해서 어떤 기계 장치를 구성을 한다라는 걸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그나마 익숙한 뭐 이런 손목시계나 뭐 괴정시계나 이런 거 외에도 물시계라는 게 있단 말이죠. 물시계도 동력원이 이제 물일 뿐이지 이제 그 물을 통해 가지고 얻은 동력을 통해서 이제 시간을 이제 분절적으로 나누고 그걸로 우리 이 시간이라는 것을 계측한다라는 면에서는 뭐 기계식 시계의 범주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단 완전 말이죠. 기계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애매한 거. 그러면은 해시계는 그러면은 기계식 시계가 아닌가? 기계식 시계지. 그것도 기계식 시계일 수 있는 거죠, 이제. 해라는 동력원과 해라는 어떤 계측원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그곳에 인간의 어떤 기계 아주 컴팩트하지만 그래도 나름 기계는 기계잖아요, 이제. 그쵸. 그 기계를 통해 갖고 시간을 계측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해시계도 기계식 시계의 범주 안에 넣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다루다 보면은 우리가 얘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끊어내고 이제 우리한테 좀 이렇게 익숙한 개념이죠. 이 손목시계에 가까운 이제 손목식 기계시계, 손목시계에 가까운 그런 기계식 시계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물시계 얘기를 아까 잠깐 했었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물시계라고 하면 이제 장영실에 이제 그 자경루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리스펙 아는 사람이요? 1434년에 나온 겁니다. 그 물시계가 그러니까 세종 때 나온 그런 시계인 건데. 그것도 메커니즘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당대로서는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기계입니다. 근데 BC 14세기 이집트에서 이제 최초의 이제 물시계라고 볼만할 만한 그런 물건이 이제 그 유물이 남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장영실로부터 대략 2,800년 전이죠, 이제. 2,800년 전에 그리스에는 이미 물시계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집트. 이집트. 그리스래 자꾸. 이집트에는 이제 그런 물건이 있었는데 이집트가 되게 신기할 정도로 문명이 이제 좀 단절되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서양 이제 고대 사회로 연속성을 가지면서 이제 뭐, 미케네로 넘어가서 이제 아테네로 넘어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스 문명에서 되게 흥했던 것들이 이제 단절되고 고대가 시작되는, 서양 고대가 시작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식의 이제 그 제조 기술 같은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한번 단절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그 어디야 이슬람 쪽에서 이제 이 천문을 관측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계를 이제 만들어내요. 근데 대략 한 8세기? 8세기 요쯤에 이제 이슬람 쪽에서 이제 그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시계를 만들었다는 전승이 있어요. 이제 왜 전승이냐?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그거에 이제 뭐 실물이 안 남아 자료가 없는 거예요. 실물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8세기쯤에 만들었을 거다라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한 10세기쯤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자료가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8세기쯤에 이제 아를람 알파잘이라는 양반이 이제 만들었다는 전승이 있고 10세기에 이제 알자켈의 아스트롤라베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거를 만들었다는 이제 또 그 자료가 남아 있어요. 10세기부터. 근데 이 10세기쯤에 중국에서 이제 그 송나라 시절이죠. 11세기에 이제 송나라에서 이제 소승이라는 이제 천문학자가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그 기계식 시계라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천문에 쓰려고서는 이제 만든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2세기에 이제 그 이스마일 알 자잘이라는 양반이 그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서 뭐 동력원이 이제 당시에 이제 코끼리나 뭐 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코끼리를 쓴 건 아니고 인력이나 아니면은 뭐 무게나 뭐 물이나 이런 동력원을 써가지고서는 이제 시계를 그 큰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성탑 같은 데다가 이렇게 걸어놨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자료가 남아있는 최초의 어떤 기계식 시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의하는 기계식 시계, 물시계 같은 거 제외하고 이제 그 정도의 이제 포지션을 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이제 시계가 이제 한참 이제 개발이 되고 뭐 중국에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그거는 좀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양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처럼 시간을 매일 쉽게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거잖아. 네네. 과거는 그러니까 해를 보고 뭐 별을 보고 달을 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 뭐 그런 거였겠죠 아마도. 네. 네. 혹은 뭐 배꼽시계라든지. 네. 근데 진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씨알못의 입장으로 야 어떻게 살았냐. 시계 하나 주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어도 근대 그러니까 거의 현대에 와가지고서는 정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나눈다라는 거는 개념은 있었지만 그것을 이제 개념어화하는 거는 이제 되게 나중의 일인 거죠. 이제. 그럼 시간의 역사는 되게 독특합니다. 그 재미가 있는데 그거 다 얘기를 해드리자니 이게 그거는 한 10시간 떠들어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까지는 좀 무리고 집에 가도 될까요? 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초기에 이제 시계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당시의 시계들은 이제 오늘날의 시계하고는 좀 이제 뭐 메커니즘,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뭐 동력원이 되는 거는 인력이나 뭐 마력이나 뭐 소력이나 우력이지, 우력이나 뭐 수력, 뭐 추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썼었죠. 근데 오늘날의 시계들은 이제 뭐 배터리나 아니면 뭐 태엽이나 그런 것들로 이제 동력원을 삼고 있죠. 여기서 기계식 시계를 보는 이제 두 가지 이제 구성원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계측 방식하고 동력원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기계식 시계를 정의를 할 때 계측을 어떻게 하는가, 시간을 어떻게 계측을 하는가 이것을 서킷에서 이제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서는 그렇게 전파를 통해 가지고서는 시간을 계측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그 전자식 시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제 뭐 쇠를 깎아가지고서는 그게 뭐 태엽이 얼만큼 돌아가고 뭐 그게 뭐 스프링이 얼마만큼 풀리고 이런 걸로 이제 해가지고는 시간을 계측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그 기계식 시계가 되는 거죠. 이제 오늘날의 이제 다수의 시계들 뭐 애플워치를 포함한 이제 뭐 쿼츠 시계, 애플워치 뭐 이런 스마트워치들을 포함한 그런 시계들은 이제 전자식 시계인 거죠. 이제 그 전자가 들어가니까. 전자가 이제 그 계측 방식에 이제 쓰이게 되니까 그래서 전자식 시계인 거고 그 이전의 세대에 쓰였었고 오늘날 좀 비싼 가격에 팔리는 시계들이 이제 그 기계식 시계인 겁니다. 자, 계측 방식에서 나눴을 때는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동력원이 또 중요합니다. 시계가 돌아가게 하는 이제 그 동력, 기초가 되는 동력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게 배터리면은 그러면은 뭐 하이브리드 시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이코에서 그런 기계들이
몇 개 나오긴 하거든요. 배터리를 쓰지만 그 계측 방식은 이제 그 기계식인 그런 시계들이 세이코에서 나오는 게 몇 개가 있긴 하지만 왜 만든 거죠 그런 식으로? 배터리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동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냥 한마디로 배터리가 닳아도 기계식으로 계속 쓰면 된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아니 그게 그러니까 배터리 동력을 배터리가 공급을 하지만 그 동력을 활용해 가지고선 시간을 이제 계측하고 표시하는 방식은 이제 기계식인 거예요. 이제. 특이하네. 그런 시계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기는 한데 대다수의 이제 시계들은 동력원이 배터리면은 이제 그 계측 방식도 이제 서킷으로 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이제 회로로. 나오죠. 회로로 나오죠. 근데 동력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기계식 시계인지 아니면은 그 전자식 시계인지 이거를 나눌 수 있을 만한 또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쓰게 되면은 뭐 쿼츠나 서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나오는 그런 전자식 시계가 나올 확률이 높고 동력원은 뭐 태엽이나 뭐 이제 오토매틱이라고 하죠. 이제 흔들면은 이렇게 가는 거 뭐 그런 거를 쓰게 돌면서 그런 거를 쓰면은 이제 기계식 시계로 갈 확률이 높고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이제 기계식 시계에서는 이제 두 가지 요소를 이제 좀 살피면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네. 계측 방식하고 그리고 동력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더 얘기 들어가기 전에 또 요것도 한번 또 짚고 갈게요. 그러니까 쿼츠와 전자시계는 뭐가 다른가? 우리가 이제 전자시계 대다수를 이제 쿼츠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전자시계도 쿼츠라고 부르나요? 전자식 시계를 이제 쿼츠라고 부르죠, 이제. 그거 제가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일단은 G시약처럼 그 액정 화면이 있으면 전자식 시계고, 바늘이 심이 돌아가면 쿼츠다. 뭐 나름 일리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일리가 있는데. 자, 쿼츠는 이제 동력원이 이제 그 배터리일 경우 이제 쿼츠 시계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쿼츠가 이제 영어로 석영이잖아요. 석영에다가 전기를 쏘면은 석영은 일정한 횟수로 이제 진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걸로 이제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뭐로 하느냐 그거는 이제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이제 그 단계는 이제. 와 근데 진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석영에다 전기를 왜 쏘냐고 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야 그런 거 대체. 이거를 이제 퀴리라는 양반이 이제 발명한 건데 발견한 건데 이제 우리 아는 그 퀴리 부인의 그 남편. 그 퀴리 부인의 남편과 그 남편 동생이 이제 같이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이제. 부부 노벨상. 그렇죠. 부부 노벨. 말이 되냐고. 우리나라 가수 중에 부부 듀엣이라고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아주 굉장한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방사능 때문에 죽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 가지고선 자각할 수 없었으니까. 아니 방사능이 뭔지도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아무튼 그랬었는데. 과학자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분들 덕에 우리가 쿼츠 시계도 찰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자, 쿼츠 시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자식 시계라는 대개념에 속하는 게 이제 쿼츠 시계 그리고 뭐 스마트 시계가 이제 있는데 스마트워치 그리고 스마트워치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는 저도 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또 쿼츠 시계와 스마트워치의 방식은 같은 전자식 시계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부터 기계식 시계의 역사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송나라의 천문학자 소송이 아까 전에 그 11세기에 이제 시계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름이 되게 범법적이에요. 수예요, 이름이 영어로. 그래서 그 시계 이름이 이제 천재라는 시계인데 이제 그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제가 어입니다. 네, 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죠. 이제 천문학자가 개발한 거다 보니까 천문을 읽는 거에 있어가지고 보조 장비로 쓰고자 이렇게 만든 그런 시계인 거예요. 근데 이 시계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탈진기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이제. 탈진기가 뭡니까? 네. 탈진기가 이제 이스케이프먼트라는 그런 부속인 건데, 자, 이게 시계의 개념을 바꿔요, 이제. 이 탈진기라는 게. 이게 기존의 이제 시계들이나 이제 이 탈진기가 적용되지 않은 그런 시계들은 동력원에 맞춰가지고 시간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력원이 움직이는 만큼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탈진기는 동력원을 이용해서 시간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보겠다라는 의도가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동력원은 무엇을 할지를 이제 설정하게 되는 그런 이제 개념적인 이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탈진기라는 걸로 인해서 탈진기는 그 동력원에서 공급한 그 동력을 그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 나눠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기계예요. 내가 이제 배터리를 뭐 100%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10%만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걸 또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나누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장치인데 이 탈진기로 이 소송이 개발한 이 탈진기가 나중에 이제 뭐 이슬람을 넘어서 이제 서구권으로 서역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한 이제 그 개념적인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탈진기로 인해서 시간이 훨씬 더 정확해질 수 있고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시간이 나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자 요거 탈진기 잊지 말고 알아두시고 네이버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뭔 역할을 하는지. 이름은 약간 좀 농사할 때 쓰는 그런 느낌인데 탈곡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굉장히 중요한 시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네요. 시계사에서 이제 마일스톤이 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일스톤급이군요. 마일스톤급이에요. 요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알자잘이라는 양반이 이제 이슬람 쪽에서 이제 시계를 만들어요. 이제 뭐 코끼리 시계, 성곽 시계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림까지는 남아 있고 이제 그게 없어요. 이제 실제로 남아 있는 유물들은 없어요. 이게 이제 요게 이제 13세기 1206년에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자자리가 이제 자기가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제 나는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이제 발명품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자기가 또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재밌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그 중국에서 이슬람으로 이렇게 영향을 줘가지고 이런 또 추가적인 발명품이 나오고 그랬다는 게. 네, 이제.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보면 완전 역사니까. 근데 지금 윤수 씨가 정리한 걸 보면은 이제 송나라의 천문학자 소송이 그 천문시계 천재를 개발한 건 1090년이에요. 네. 그리고 알자지리가 코끼리 시계, 뭐 성곽시계 발명한 건 1206년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대충 계산해도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0년의 시간 동안 뭔가가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 문화가 계속 이렇게 아날로그인 시대에 정보가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차도 없잖아. 차도 없지. 그 당시에 벤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 정보가 이제 뭐 낙타 같은 거 타고서는 이제 거기로 넘어온 거예요. 이제. 아마 뭐 실크로드 이런 게 그렇죠. 거기 통해 가지고 이제 넘어온 거죠.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동서교역사가 좀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할 때는 이런 것도 막 살펴보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옛날 관심이 없었어. 아무튼 그래요. 자, 근데 이렇게 13세기쯤에 이제 그 이슬람으로 넘어와서 이제 꽃을 피웠던 시계 문화가 이제 14세기가 되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제 시계들은 이제 거의 이제 독일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혹은 이제 독일의 이제 기술자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제 뭐 어디 진상을 하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서양 최초의 이제 기계식 시계가 누가 만든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하는 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13세기에 이제 앙리드빅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제 그 프랑스의 이제 그 샤를 5세한테 진상을 했다라는 게 이제 기록상 남아 있는 이제 최초의 이제 시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군요. 혹시 구텐베르크 사람 아닌가요? 아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진짜 아니, 이름이 친숙한 것 같아요. 역시 정보력이 진짜 굉장하시네요. 인근에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데자뷰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날 가장 이제 오래된 시계는 이제 미리 얘기했었던 그 앙리드빅.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이 앙리드빅이긴 하지만 이제 독일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프랑스에서 이름을 많이 떨쳤으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에 따라 부르는 게 조금씩 달라져요. 이제 독일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헬리드빅이 되는 거고, 이제 드윅이 되는 거고, 이제 거기로 하면 프랑스식으로 하면 앙리드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축구 선수 앙리 등에 왜 헨리라고 써 있냐고 사람들이 따지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시기 아니면은 1370년에 만들어진 이제 파리 대법원 시계가 아직도 남아있대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오래된 거다라는 그런 썰도 있고, 1386년에 이제 그 영국의 그 소즈베리 성당에 있는 그 괴종시계가, 첨탑 시계가 가장 오래된 시계라는 그런 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마다 약간씩 이제 다른데, 어찌되었건 대충 한 14세기 정도 되면은 그러면 이제 시계가 서양에서도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말하자면은 이렇게 엄청 큰 시계들이 있는 거지. 뭐
휴대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죠? 시계는 휴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쵸? 이제. 예.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컴퓨터, 노트북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어렸을 때는. 맞아요. 컴퓨터를 어떻게 들고 다녀? 그러니까 컴퓨터 이만했어요, 그때는. 모니터 이만하고, 막. 그랬었는데. 모니터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랬나? 네. 우리 집에 있는, 그게. 예. 기계는 크고. 기계는 크고, 화면은 요만하고. 화면 이제. 너무 작았어, 진짜. 그 당시에 막 주류 모니터였던 게 막 14인치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막 쓰고 그랬었죠.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들고 다니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계라는 것은 뭐 휴대용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쵸. 정도의 이제 개념이었고 1200년대 시계가 뭐 코끼리 시계 뭐 코끼리가 왜 시계라든지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이게 좀 아리까리한데 코끼리만큼 커서 코끼리 시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동력원으로 코끼리가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코끼리 시계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아마 전자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율수 씨 얘기할 때 위키피디아 좀 찾아봤는데 네. 위키피디아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 그림이 코끼리 시계 그림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코끼리 코끼리 위에 시계가 있네요. 이걸 지금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띄워드릴 터인데 이 그림만 보고서는 이게 시계라고 상상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당시의 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계와 뭐 형태나 뭐 외형 자체가 굉장히 다른 그런 시계들이었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1206년에 쓴 책이 책 제목이 진짜 좋아요. 독창적인 기계장치의 지식에 대한 책. 와, 뭐 당대 제일 똑똑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일 뭐 어쩌고 막 그렇게 막 써 있는 것 같은데. 네, 여자자주의. 근데 저 당시에는 제목등이라는 개념도 이거는 이제 책의 역사에서 또 재밌는 건데 우리 한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제목이 그 책들의 제목이 요약이었거든요. 이제 그 전체 여기에서 이제 할 내용에 대한 이제 요약이었던 그쵸. 건데 이제는 이제 어떤 개념으로 바뀌었죠. 이제. 맞아요. 뭐 시크릿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떡볶이는 먹고 죽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까지가 이제 어떤 그 최초의 이제 서양의 시계까지 이 당시에는 전자식 시계는 당연히 없으니까 이제 최초의 서양 시계까지의 이야기였고 이제부터 이제 휴대용 시계의 이야기를 드디어.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휴대용 시계는 사실 휴대용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시계를 갖고 와서 걷다 딱 얹어놓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시간을 보는 게 이제 휴대용 시계였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손목에 넣고 달고 다니거나 어디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시계를 이렇게 들고 와서 딱 놓고 그러고서는 이제 장치 켜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시간을 보던 거죠. 이제 주로 쓰던 데는 이제 해군하고 이제 그 뭐 무역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군요. 시간을 알아야지만 그 경도계하고 위도계를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시간에 이 별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배에서 이제 많이 썼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510년에 이제 그 뉘른베르크 역시 독일이죠. 뉘른베르크에 사는 이제 피터 헨라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최초의 이제 회중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사람마다 좀 썰이 달라요. 그래서 1548년에 이제 카스파 오베르너가 만든 이제 회중시계가 최초라는 사람도 있고, 요거는 이제 실물도 남아 있어요. 이제 부펠탈 시계 박물관이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 독일이에요,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그 비슷한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다 같이 시계를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이제. 시계 오타쿠들이. 시계 오타쿠들이. 독일에 많았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뭐 그게 이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스위스 말고 또 시계가 유명한 나라가 현재도 독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독일 시계 중에 유명한 게 아랑게운트제네라는 이제 시계가 있는데, 그렇죠. 뭐 거의 거기는 탑티어죠. 탑티어 브랜드로 아직도 남아 있고, 그리고 노모스가 이제 또 독일제인데 거기도 뭐 충분히 시계 진짜 좋습니다. 노모스 맞아요. 시계도. 사람 팬도 되게 많죠. 맞아요. 노모스 시계는 진짜 좋아요. 아무튼 독일에서 이렇게 아까 전에 그 큰 시계 만들었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 독일 사람들이 이제 최초의 이제 휴대용 시계들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회중시계, 회중시계라고 하면 이제 그 시계 알이 요만한 거, 한 주먹만한 게 있어가지고선 그거 이제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죠, 이제. 그 시계들이 이제 독일 쪽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재밌는 게 청나라에 이제 강희제라는 아주 굉장한 성군이 있습니다. 이 강희제라는 사람은 전방위적으로 다 뛰어난 사람인데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이고 정말 청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때 있어가지고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그 사람인데 이 양반이 심지어 또 과학 덕후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양에서 이제 시계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가지고 오다가 그러다가 야 씨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최초의 중국제 시계가 와 대박.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예. 중국제 시계가 나오는데 이제 스위스 사람인 이제 프랑스 메이드 인 청이네요. 메이드 인 청이죠. 청. 아까 스위스인 프랑스와 루이 스타들랭이라는 그 신부님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제 야 너 잘한다며 좀 이런 것 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시계 공방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시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요게 잘 되진 않았나 봐요. 이 사업이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 게 왜냐면 남아 있는 그 유물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일단 저는 그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 딱 감이 옵니다. 네. 들어보니까. 네. 아니 시계를 만들려면 시계 장인을 섭외를 해야지. 신부님을 왜 신부님 왜? 이거는 무슨 야 컬렉션을 만들 건데 저기 명동성당 신부님 한 분 데려와라 이 느낌이에요. 그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 중국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파견을 안 오는 거지 이제 기술자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사실. 죽을 수도 있고. 이때는 여행하다 죽는 게 당연한 시절인데.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청나라에서도 이렇게 시계를 만들려고 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엘리자베스 1세한테 이제 시계가 또 선물이 됩니다. 이게 1571년에 이제 레스터 백작이자 이제 엘리자베스 1세의 어떤 말이 좋아서 연인이지 정부였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로버트 더들리라는 이제 백작이 이제 엘리자베스 1세에게 이제 휴대용 시계를 선물을 합니다. 근데 이 기록이 이제 이게 또 최초의 이제 회중 시계다라는 이제 그런 또 썰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의견이 분분한 상태군요. 그렇죠. 최초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뭐 현재 이제 그게 안 남아 있다라면 그 실기가 이제 현재까지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개념만 듣고서는 이게 시계인지 아닌지에 대해 가지고 판단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란 말이죠. 이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썰이 이게 이것저것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어질 이야기들이 다 그래요. 독일에도 그 TV쇼 진품 명품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거기다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참고로 이번엔 제가 별로 할 얘기가 없거든요. 네. 헛소리만 하고 둘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 오래 하는 거 처음이죠. 너무 좋아요. 솔직히 너무 좋고 사실 저는 어제 아까 제가 근황 얘기했을 때 어제 3시간 얘기하고 정말 이제 그 혀가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야기가 많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교육적이고.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교육. 개새끼들아. 그래. 1510년에 드디어 최초의 손목시계가 나옵니다. 손목시계? 1510년에? 1510년. 1810년에. 미안해요. 1810년에. 1810년 19세기라고 하면은 그다지 먼 과거는 아니죠. 그렇죠. 최초의 이제 손목시계가 나오는데 이게 오늘날에도 이제 탑티어 시계 브랜드인 이제 브레게에서 그 앙투안 브레게라는 인양반이 굉장히 그 시계 회사에 있어가지고서는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인데. 근데 잠시만 그 1810년에 최초의 손목시계가 나왔으면 손목시계 자체의 역사가 아직 210년 정도밖에 안 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제 생각보다 엄청 짧으네요. 그렇습니다. 한 500년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드릴 터인데 이 200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긴 길어요. 엄청 길죠. 왜냐면은 그 시계를 만든 그 손목시계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한 그 클라이언트가 나폴레옹 동생이야. 그러니까 감도 안 와요. 200년 전인데 그때가 이미 나폴레옹 시대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갈라파고스 거북이 태어났을 때쯤이네요. 그렇죠. 걔가 한 200살 사니까. 그렇죠. 그 친구가 이제 응애할 무렵에 이제 최초의 시계가 나옵니다. 이게. 자, 이제 근데 이게 브레게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그 마케팅이나 어떤 그런 데 쓰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기록만 남아있고 묘사도도 없어요, 지금. 그래요? 제품이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그냥 이러이러한 거를 이제 나폴레옹 동생이 만들어 달라는 이제 의뢰를 했다. 그리고 뭐, 그것을 이제 뭐 제품을 만들어서 넘겼다. 그러고서 이제 그 인보이스 받고 뭐 이랬던 거, 그 정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나폴레옹 동생이자 그 나폴레옹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그 서유럽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폴리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이제 그런 도시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왕국이었어요. 이제 나폴리까지 이제 먹으면서 이제 조아생미라라는 이제 그 나폴레옹군의 원수이자 이제 여기서 원수라고 하면은 쳐 죽여야 될 새끼가 아니라 제일 높은 사람이지 군대에서 제독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더 높은 사람이 그 조아생미라라는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나폴레옹 동생인 이제 그 카롤린 위라가 둘이 결혼을 하는데 둘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나폴리의
왕과 왕비가 되거든요. 이제 왕비는 아니고 여왕이지 거기는 이제.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온갖 사치를 하던 와중에 이제 그 카롤린 미라가 이제 브레게한테 최초의 손목시계를 제작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조아생 미라의 딸이 이제 그 시계를 이제 수리해달라고 브레게한테 다시 이제 의뢰를 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자료는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이제 이 과거에 어떤 자료들을 봤을 때 확실히 옛날 사람들은 물건을 되게 아껴 썼다. 그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1810년에 브레게가 이제 최초의 손목시계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그 조아생 미라의 딸이 1849년에 시계를 수리한 기록이 있다. 약 30년 터울 정도? 40년? 네,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건 좀 남아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조금 근대에 가까우니까. 네.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런 물건들을 아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하나가 집 한 채였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네요. 엄청난, 말하자면 그냥 생전 처음 보는 발명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최첨단 기계인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아껴서 잘 써야지. 왕급 정도가 차는 거지, 그러니까. 왕 아니면 못 차요. 자, 그랬는데 드디어 남아있는 그 최초의 이제 손목시계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날 이제 전 세계 탑티어 이제 시계 브랜드인 이제 파텍 필립이 만든 이제 손목시계가 1868년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시계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은 팔찌인데 거기에 이제 그냥 장식으로 시계를 넣은 거거든요. 이제 덤으로. 시간은 볼 수 있고요. 시간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주목적인 시계가 아니고, 요거 그렇다고 뭐 이제 뭐 대량 생산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만드는 거, 이제 거기에 이제 끼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시계라고 봐야 되는가?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 요즘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샤넬 같은 브랜드들도 그 타임피스를 다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그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정말 그 샤넬 특유의 어떤 이렇게 팔찌처럼 생겼는데 시계 기능이 살짝 숨어 있는? 그러니까 뭐 화면을 돌리면 시계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느낌의 것들이 이제 패션 액세서리이면서 시계의 역할을 부속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파텍 필립은 사실 뭐 기계식 시계의 최강자로 불리지만 첫 번째 시계는 그런 개념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계라는 게 원래는, 그러니까 이 무렵만 하더라도 패션 액세서리라고서는 전혀 읽혀지지 않을 만한 그런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밀 계측기기 같은 것이자 군대에서 많이 쓰고 뭐 뱃사람들이 많이 쓰고 이제 그러는 목적의 이제 물건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시간을 손목에서 알 필요가 없었던 알 필요가 없지. 거죠. 그거 뭐하러 알아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도 사실 시간 몰라도 그다지 사는데 불편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 시절의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했겠어. 얼마나 안 불편했겠어 그때.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1868년에 만든 이제 파텍 필립의 팔찌 겸 시계가 이제 현존 최고의 이제 손목 시계입니다. 이제. 자, 그리고 1880년에 그 지라드 페리고라고, 이 회사도 여전히 남아 있고 여전히 되게 근사한 시계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지라드 페리고가 이제 프로이센의 비렐르 밀세, 이제 비렐르 밀세 황제의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서는 이제 해군 장교들을 위한 시계를 2,000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최초의 시계라고 보거든요. 이제 최초의 어떤 대량 생산된 어떤 손목 시계 다라고 보는데, 요거는 2,000개를 만들었으니까. 2,000개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오직 이제 그 해군 장교들한테 이제 보급을 해주고자 그렇게 만들어진 시계예요. 이제 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해군 장교들은 이제. 고래갖고 이건 지금 많이 남아있겠네요. 요건 많이 남아있죠. 그나마 좀 많이 남아있죠. 근데 또 이건 옥션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것도. 그래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런 거 얼마 정도 하나요? 요런 거 이거는 아닌데 제가 요 무렵에 나왔던 시계 봤더니만 거의 뭐 한 10억 막 이래요, 하나에. 그냥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은 그 문화재 같은 거군요. 문화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뭐 보석이 박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쇠밖에 없는데 그냥 한 10억 이래요. 역사의 일부. 자, 이제 시계는 본격적으로 이제 손목 시계가 되어가지고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81년이 좀 중요한 해인데, 이것도 이제 마일스톤이라면 마일스톤인 건데, 롤렉스 창립자인 한스 웨이도프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름이 롤렉스가 아니었구나. 롤렉스가 아니네요, 의외로.
이 무렵만 하시더라도 지금 얘기하는데 계속 독일 얘기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무렵만 하더라도 이제 시계는 이제 주로 이제 독일에서 만들어지는 게 많았었어요. 이제. 그렇네요. 진짜 롤렉스 창립자도 독일인이군요. 독일 사람이에요. 이럴 수가. 속은 느낌이 속은 느낌이죠. 네. 스위스 사람이잖아요. 네. 아닙니다. 근데 하긴 근데 이때는 오늘날처럼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의 개념과 어떤 스위스의 이제 나라의 개념이 좀 희박하던 그런 무렵인 거죠, 이제. 이때는 이제 오늘날에는 주가 된 뭐 니더작센이라든지 뭐 프로이센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하나의 어떤 그 나라의 개념으로 다루어지던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서는 독일이 거의 그냥 그 군소 국가들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었던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881년에 이제 롤렉스 창립자인 이제 한스 웨도프가 이제 태어나고 세이코가 일본에서 이제 창업을 합니다. 이제 세이코는 이제 나중에 아주 한방 크게 날리는 아주 시계 판도를 바꿔버린 그런 회사가 되는데.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그 세이코는 일본에서 브랜드로서 창립을 했고 롤렉스는 창립자가 태어난 거면은 세이코가 실제로는 더 오래된 브랜드군요. 그렇죠. 근데 초기 세이코는 이제 시계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그 닌텐도 그거 이제 금속 가공을 하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무렵에 이제 만들어진 이제 회사들이 이제 그런 금속 가공 같은 것들을 이제 일본에서 등장한 회사들이 뭐 시마노도 그렇고 세이코도 그렇고 금속 가공을 하는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 정밀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나중에 시마노는 뭐 낚싯대나 자전거 용품 만들고 세이코는 시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틀어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세이코라는 회사가 이때 이제 창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1904년 우리가 어떤 패션을 위한 그런 손목 시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의 첫 번째 물건이 등장합니다. 왜냐면은 그 지라드 페리고가 만들었었던 그 시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서는 이제 타겟팅을 해가지고서 만들었고 이것을 멋부리기 위해 가지고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 있는 사람 아무나 가서 그거를 소비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쓸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최초의 손목시계가 등장합니다. 1904년에 까르띠에에서 예걸로클루트도 여전히 뭐 뛰어난 시계들을 만드는 그쵸. 그런 회사죠. 네. 거기와 이제 보석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이제 회사 까르띠에가 협력을 해서 산토스라는 이제 시계를 만듭니다. 이 산토스는 아직도 나와요, 이제. 어떤 브랜드의 어떤 꾸준한 이제 스테디셀러가 돼가지고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거군요. 산토스. 너무 유명한 시계죠. 네. 요거는 뭐 차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뭐 저거는 또 롤렉스와는 이제 다른 장르에서 또 인정받는 그런 또 시계인 거죠. 이게 1904년에 나오는데 이게 최초로 대량 생산해서 뭐 보통 사람들한테 이렇게 판매되었던 이제 그런 시계입니다. 그래서 까르띠에는 여전히 이거를 이제 그 자기 회사의 어떤 그런 자랑스러운 포인트이자 사람들한테 이제 그 세일즈 포인트로 쓰고 있어요. 산토스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최초의 손목시계가 산토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정의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산토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라드 페리고의 시계일 수도 있고 파텍 필립의 시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하지만 뭐 어찌되었건 그게 다 거의 한 100년 사이에 이렇게 벌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거의 뭐 급속도로 이때 말하자면은 뭐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발생하면서 그 기계 정밀공학 같은 것도 그만큼 발전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무렵이 그 시기에요. 자본주의가 팽창하던 시기거든요. 이제 그 이전까지는 뭐 봉건제라든지 아니면 간해수공업, 군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큰 도구마였었는데 이때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한 19세기 초반부터 뭐 후반까지 자본주의가 확 팽창을 하면서 뭐 사람들의 이제 사고 방식을 바꾸고 이제 세계를 운영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기초적인 프린시플이 되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까르띠에가 나왔고 이제 뭐 현대에 되게 굉장히 이제 가까워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뭐 금속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소비재들 있잖아요. 이런 뭐 플라스틱으로 된 거, 컵이나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정말 큰 변화가 저는 이제 CNC의 발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제 컴퓨터 수치 제어 이제 수치 제어 해가지고서 이제 만드는 이제 그 툴. 근데 이게 1952년에 이게 나옵니다. 이제 1952년에 MIT에서 이제 CNC 머신을 최초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오늘날처럼 뭐 USB 메모리가 있고 뭐 와이파이가 있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천공 카드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OMR 카드가 천공 카드에서 이제 진화한 건데 이제 OMR 카드 근데 요즘에 애들 시험 볼 때 OMR 카드 쓰나? 안 쓰. 애들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네. 안 쓰나? OMR 카드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하면은 그거를 이제 그 광 스캐너가 인식해가지고서는 이제 그거를 하는 건데 천공 카드는 그 광 스캐너도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 군역을 뚫는 거예요. 이제 종이에다가 종이에다가 군역을 뚫어서 그 약간 그런 거잖아요. 옛날 뭐 출퇴근할 때 네, 종이 찍 넣고 뚝 찍고 뭐 약간 맞아요.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처리라는 그런 입력 도구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확한 이제 3차원 수치를 해석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금속을 절삭하고 그러는 이제 기기가 이제 MIT에서 최초로 나옵니다. 이제 이게 요거가 시계의 대중화에 있어가지고선 굉장히 혁혁한 공을 이뤄요. 혁혁한 공을 세워요. 왜냐면은 쇠를 가공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거를 그쵸. 이제 주물로 이렇게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막 사포로 삭삭삭 깎아가지고 이러갖고 거기에다 뭐 그 기요새 같은 거 그리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너무 오래 걸리죠, 그리고. 그렇죠.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과 숙련공의 이제 그 노임이 이제 거기에 투여가 되다 보니까 시계는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CNC 머신이라는 것이 이제 그 틀이 되는 그 금속을 완벽하게 이제 가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뭐 시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이런 물건들이 이제 CNC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 제조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죠. 요게 1952년에 나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무렵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후지츠 우리가 아는 그 일본의 그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 가전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프린터 이런 게 좀 네, 그런 거 만들죠. 그 후지츠가 1956년에 이 CNC 머신을 최초로 이제 상용화시킵니다. 이제 새끼들. 이게 후지츠가 그래갖고 예전에는 진짜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그렇군요. 이제 그 기술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엄청 잘 나가는 회사였었죠. 자 그러다가 요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고. 요거 좀 전에 1931년에 롤렉스가 그 오토매틱 시계에 이제 근간이 되는 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오토매틱 기계식 시계에는 이제 안에 까보면은 이렇게 뭐 단 모양의 이래 추 같은 것들이 다 달려 있거든요. 이제 그게 손목이 흔들리면은 그 무게추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태엽을 감아주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근데 요거가 이제 1931년에 나옵니다.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다 핸드 와인딩이었었던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시계를 이제 여기 용두라고 부르는 부분을 요거를 뽑아갖고 이렇게 돌리면 이제 태엽이 감켜지는 이제 그런 구조였었던 거고, 요 오토매틱 추가 나오면서 이제 그냥 흔들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동력원이 충원되는 이제 그런 시계가 나옵니다. 자, 와. 여기까지가 기계식 시계에서 주요 마일스톤들을 짚어보는 그런 순서였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BC 기원전 1400년 이집트부터 1931년 롤렉스까지 거의 뭐 타임머신급으로 네, 지금 엄청나게 브리프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그냥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얘기를 할 때 리얼타임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집 없이 이게 아무래도 쭉 나갈 거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실현을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조금씩 다 달라요. 이게 그 비슷한 지점에서 아까 뭐 극초기에 이제 유럽의 시계, 그리고서는 뭐 독일에서 누가 먼저 이제 이걸 회중시계를 만들었는지 이런 거가 사람마다 좀 말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님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하고 약간 상이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님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서 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하나 제가 그 말씀드리면, 듣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보통 제가 그 사페라 그 방송을 할 때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그 썸네일용으로 저장을 하거든요. 그 물시계랑 코끼리 시계 찾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네, 알아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뭐 봐도 시계인 줄도 몰라요. 그거. 네. 어떤 그건 정말 시계는 아니었어요. 저걸 보고 뭐 어떻게 네. 시계인 줄 알아. 네. 자, 그래서 2부는 여기까지 하고 재밌네요, 근데. 3부에서 이제 시계의 가치 그리고 시계의 정의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요즘 시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이따 봬요.